I will make a hot note. Where is your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역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꾹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2학년 역사 14강 대몽항쟁과 반원 자주화 노력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13세기의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보면 칭기즈칸이 부족 통일 후 세력을 확대하여 금을 공격하였고, 거란족이 몽골군에 쫓겨 고려에 침입하였는데 여몽연합군이 강동성에서 거란족을 격퇴하였고, 고려와 몽골이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됩니다. 고려는 1231년에서 1270년까지 약 40년에 걸쳐 몽골과 전쟁을 벌였는데, 크게 1차 침입과 2차 침입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차 침입은 몽골이 고려에 공물을 요구하고 몽골 사신이 국경 부근에서 피살되자 몽골이 1231년 침략하게 되는데, 박서 등의 활약으로 귀주성에서 승리하고 충주성에서 김윤후가 노비 문서를 불태워 노비들의 사기를 높여 몽골군을 격퇴하였으나 몽골군이 개경을 포위하게 됩니다. 결국 몽골과의 강화를 맺고 몽골군은 관청의 책임자를 뜻하는 몽골어로 고려의 행정을 감독, 감시하는 다루가치를 두고 철수하게 됩니다. 2차 침입은 몽골의 내정 간섭이 심해지자 1232년 농토가 많아 식량이 풍부하고 개경과도 가까우며 물살이 세서 방어에 유리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고, 몽골군이 해전에 약하다는 점을 이용하기 위해 강화도로 천도하게 되는데, 몽골이 이때 재침략하게 되죠. 이때 김윤후와 처인 부공민이 몽골군 사령군 살리타를 처인성 전투에서 사살하며 이기는데, 2차 침입 이후 몽골군이 금을 정복한 후 여러 차례 고려에 침입하게 되죠. 그때 민심을 모으고 부처의 힘으로 몽골을 물리치려 8만 대전경을 조판하였는데, 몽골의 침입으로 인해 전 국토가 황폐화되었고 많은 백성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으며, 부인사의 초조대장경 판목, 황룡사 구층 목탑 등 문화재가 많이 소실되게 됩니다. 이때 고려에서는 재정이 궁핍해지고 최씨 정권의 수탈에 대한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최의가 피살되면서 최씨 정권이 붕괴되자 고려 태자가 1259년 쿠빌라이와 강화를 맺게 되는데, 몽골이 개경환도를 요구함에도 무신 정권이 개경환도를 거부하는 상황이었으나, 임유모의 피살로 무신 정권이 붕괴된 후 고려 정부가 개경으로 환도하게 되죠. 삼별초가 이 개경 환도에 반대하여 근거지를 강화도에서 진도로 옮겨 배중손의 지위로 끈질기게 대몽항쟁을 벌이게 되는데, 여원 연합군의 기습으로 진도가 함락되자 남은 세력이 제주도로 이동하여 김통정의 지위로 항전을 지속하게 되는데, 결국 진압이 되고 말죠. 이 삼별초의 항쟁은 고려인의 자주정신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삼별초의 항쟁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몽골군에 저항하는 백성들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원의 내정 간섭과 반원 자주화 정책에 대해 살펴볼까요? 원나라가 고려의 내정 간섭을 하는 동안 고려의 제도와 풍속을 인정하며 독립국의 지위는 유지시켜 주는데, 고려 국왕이 원의 공주와 결혼하게 하고 고려 왕자는 원에서 성장하게 하며 국왕을 통한 간접 지배를 하였고, 일본을 침략하려는 목적으로 원이 통치와 군사행동을 목적으로 직할지에 설치한 정동행성을 통해 고려 내정 간섭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더해 충자가 붙은 시호를 사용하게 하였고, 폐하를 전하로, 태자를 세자로 칭하게 하였으며, 원나라와 격이 같은 관청을 폐지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화주에 쌍성총관부, 서경에 동령부, 제주도에 탐나총관부 등을 설치하여 고려 영토의 일부를
직접 지배하기도 하였죠. 또한 금, 은, 인삼, 매, 환관, 공려 등 원나라가 과도한 조공을 요구하였는데 그중 공려는 원의 요구로 보내진 고려의 여성을 말하는데 이로 인해 고려에서는 딸을 공려로 보내지 않기 위해 일찍 결혼을 시키는 조혼의 풍습이 생겨나게 되죠. 고려와 원은 서로 문물 교류도 진행하였는데 고려 지배층을 중심으로 변발, 몽골식 복장, 몽골어 사용 등 몽골풍의 풍습이 유행하였고 원나라에서는 고려 의복, 음식 등 고려양이 유행하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새로운 지배 세력으로 성장한 사람들을 권문세족이라 하는데 원의 세력을 이용하여 부와 권력을 유지하고 신원적 성향을 띠며 주로 음서로 관직에 진출하게 되어 고위 관직을 독점하고 백성의 토지를 빼앗아 대농장을 소유하면서 국가 재정을 궁핍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의 사상적 기반은 불교고요. 이런 권문세족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충선왕, 충목왕이 개혁을 시도하지만 실패하였고 원나라의 세력이 약화된 14세기 원나라와 명의 교체기를 이용하여 공민왕이 개혁에 나섰는데 정동행성 폐지, 천령 이북의 땅을 회복한 쌍성 총관부 공격, 대표적인 권문세족으로 원의 공려로 끌려갔다가 황후의 자리까지 오른 누이 동생과 원의 세력을 믿고 횡포를 부린 기철 등 친원 세력을 제거하고 관제와 복식을 회복하고 몽골풍을 금지하는 등의 반원 자주 정책, 신돈을 등용하여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하고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차지한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권문세족 약화, 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양인으로 해방시키게 하였으며 성균관을 정비하고 유교 교육을 강화하여 인재 육성하는 등의 왕권 강화 정책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공민왕의 이런 개혁은 백성은 지지하지만 권문세족의 반발, 신진 사대부 등의 개혁 추진 세력 미약,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으로 국내외 정세 불안 등의 이유로 신돈이 제거되고 공민왕이 시해되면서 개혁이 중단되고 말죠. 마지막으로 새로운 정치 세력의 성장과 고려의 멸망에 대해 알아보면 지방의 형리, 하급 관리의 자제, 중소 지주 출신으로 성리학을 학문적 바탕으로 명분과 도덕을 중시하며 주로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했던 신진 사대부가 등장하였는데 공민왕의 개혁 추진 과정에서 성장하였으며 권문세족의 비리와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고 원명 교체기에 명과의 화친을 주장하게 됩니다. 또한 신흥 무인 세력도 성장하게 되는데 홍건적이 고려에 침입해 한때 개경이 함락되었으나 정세운, 이성계, 이방실 등 무인들이 격퇴하였고 왜구들이 남쪽 해안지방 및 내륙을 약탈하여 조세 운송이 어려워져 재정이 궁핍해졌을 때 최영이 홍산대첩, 이성계가 황산대첩, 최무선이 진포대첩, 박위가 왜구의 근거지인 쓰시마섬 토벌 등으로 물리치면서 백성들의 신망을 얻어 성장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명이 무리한 공물을 요구하고 천령 이북의 땅을 요구하자 고려가 이에 반발하고 우왕과 채영이 요동정벌을 추진합니다. 이때 이성계가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스르는 일은 옳지 않으며 여름철에 군사를 동원하는 것은 부적당하고 요동을 공격할 때 남쪽에서 왜구가 침범할 수 있으며 무덥고 비가 많이 오는 시기라 활의 악효가 녹아 모기로 쓸 수 없고 병사들도 전염병에 걸릴 염려가 있다는 사불가론을 내세우며 요동정벌을 반대하는데 최영의 지시로 출정하였다가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개경을 장악한 후 최영을 제거, 우왕을 폐위시키며 정치적, 군사적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고려 왕조를 유지한 상태로 개혁 추진을 주장한 이색, 정몽주 등의 온건파와 새 왕조 수립을 주장하는 정도전, 조준 등의 급진파로 신진 사대부가 분열되게 되죠. 또한 1391년 이성계가 권문세족의 토지를 몰수하여 문란해진 토지제도를 바로잡고 신진 관료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토지제도인 과전법을 실시하였고, 이성계가 급진파와 손을 잡고 정몽주 등 온건파를 제거, 공양왕이 이성계에게 왕위를 내어주어 고려는 멸망하고 1392년 조선이 건국되게 되죠. 자, 그럼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인물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가로는 처인성 전투에서 몽골군 사령관 살리타를 사살하고 이후 충주성에서 노비들과 함께 성을 지켜냈다. 자, 이것은 김윤후에 대한 설명이죠. 김윤후는 처인성 전투에서 몽골군에게 큰 승리를 거두었고, 충주성에서는 노비 문서를 불태워 노비들의 사기를 높여 몽골군을 격퇴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문제의 정답은 김윤후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몽골과 고려의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1번, 고려는 40여 년간 몽골에 끈질기게 대항하였다. 이것은 맞는 표현이죠. 1231년부터 1270년까지 40여 년간 몽골과 끈질기게 싸움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1번은 정답이 아니고요. 2번, 몽골의 1차 침입 때 박서가 귀주성에서 활약하였다. 맞는 표현이고요. 3번, 몽골의 침략에 하층민들이 적극적으로 대항하였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대표적으로 김윤후와 충주성에서 노비들이 열심히 싸웠죠. 3번 정답 아니고요. 4번, 몽골의 침입으로 많은 백성이 죽거나 몽골에 포로로 끌려갔다. 맞는 표현입니다. 5번, 몽골의 침략에 장기적으로 맞서기 위해 최씨 정권은 수도를 서경으로 옮겼다.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죠. 최씨 정권은 몽골군이 해전에 약하다는 이 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개경에서 강화도로 천도하였었기 때문에 2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기구는? 이라는 문제인데요. 원이 일본 원정을 위해 고려에 설치한 기구로 일본 원정에 실패한 이후에도 계속 존속하며 고려의 내정에 간섭하였다. 자, 원이 일본 원정을 위해 설치한 기구는 정동행성이죠. 그래서 원이 통치와 군사 행동을 목적으로 직할지에 설치한 기구인 정동행성을 통해서 고려의 내정 간섭을 진행을 했었죠. 그러므로 3번 문제의 정답은 정동행성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공민왕의 개혁 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1번, 몽골풍을 금지하였다. 맞는 표현이죠. 2번, 관제와 복식을 회복하였다. 맞는 표현입니다. 3번, 권문세족의 지원을 받아 내정개혁을 추진하였다. 이것은 틀린 표현이죠. 공민왕의 개혁은 신진사대부를 개혁 추진 세력으로 등용하여서 진행이 되었었죠. 친원적 성향이 강한 권문세족은 공민왕의 개혁에 반대를 하는 세력이었기 때문에 4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기철 등 친원 세력을 제거하였다. 맞는 표현이고요. 5번,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던 정동행성을 폐지하였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5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신진 사대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1번, 명분과 도덕을 중시하였다. 맞는 표현이죠. 2번,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였다. 맞는 표현입니다. 3번, 대부분 지방의 중소지주 출신이었다. 맞는 표현이고요. 4번, 원명 교체기에 원과의 화친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죠. 신진사대부는 원과 명이 교체되는 시기에 명과 화친을 맺을 것을 주장하였지 원과 화친을 맺을 것을 주장한 것이 아니므로 5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새로운 정치 이념으로 성리학을 받아들였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자, 이상으로 중학교 2학년 역사 14강 대몽항쟁과 반원 자주화 노력에 대해서 공부해 보셨는데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